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덕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밤 미국 시장이 다시 한번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지난주 파월은 금리 인상 쪽은 앞으로 다음 페이지에는 등장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슬쩍 흘리곤 했는데요. 아마도 증시를 바라보면서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은데, 아니나 다를까 비실거리던 나스닥이 다시 화분에 물을 주는 듯한 말들을 뿌려주니까 미국 증시가 다시 슬쩍 살아나는 패턴 그대로 보이고 있죠. 정말 이렇게 지겹도록 주구장창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이 되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아니나 다를까 다시 원점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늘 말씀을 드렸죠. 그냥 메비우스의 띠라고. 이건 밑도 끝도 없는 반복된 무한 풍차 돌리기. 파월의 접대 멘트 후에 바로 경기지표 이상. 그리고 미국 국채 급등, 다시 달러 인덱스 상승, 환율 폭등, 금리 인상론 무한 반복, 나스닥 폭락, 코스피 나락, 물가 상승 등등등. 이렇게 안 좋은 지표로 한 달 쭉 가다가 다시 아마 파월은 6월 달쯤에 소방호스 꺼내들고 다시 불을 끄리 할 겁니다. 그동안 이렇게 달러는 자본 잠식 무진장해놓고 그렇게 떡실신된 자산시장에 모든 먹을 피자를 제대로 토핑 가득가득 그득그득 올려서 화덕에서 구워내서 아주 맛있게 잡수시고, 이후 다시 금융시장을 향해서 금리 인하 비스무리한 유연한 제스처를 반복해 될 겁니다. 지금 똑같은 일들이 다시 재현이 되고 있으니까요. 어젯밤에 다시 미국 경기지표 아주 안 좋게 나왔죠. 6월에는 기준금리가 내려갈 거라는 희망회로에 과부하가 걸릴 만큼 엔진을 잔뜩 걸어 놓더니만 다시 원점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이거 무슨 푸닥거리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무한 풍차 돌리기, 달러 약육강식의 자산시장 먹기는 이제 야금야금 먹는 게 아니라 이제 대놓고 폭풍 야식과 같이 늦은 시간에도 정말 열일을 하듯이 달러가 먹어치우는 세계 도처의 자산시장 파이는 정말 무서울 정도로 달러 가치에 흡수당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애초에 금리 인하라는 말에 대한 기대감 가진 시장의 희망, 그냥 헬륨가스 집어넣은 풍선과 같은 운명입니다. 그렇게 날아오를 것 같지만 결국 빵 하고 터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 어젯밤에 나온 미국의 경기 지표는 그대로 S의 공포가 무엇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아주 드라마틱한 모습을 재현하고 있는 건데, 스태그플레이션. 경기는 집체인데 물가는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아주 참 더러운 그런 지표죠. 그러니까 미 연준이 제일 포인트 방점을 찍고 있는 게 바로 물가 아닙니까? 근데 도대체 물가는 전혀 잡히는 그림자도 어른거리지 않는 모습. 장단기 미국 기대 인플레이션이 3.5% 수준으로 거의 5개월 만에 정점을 찍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니 미 연준 매파 인사들 침을 튀겨가면서 파월의 뒤통수를 까기 시작을 했고, 금리 인상 불사하겠다, 어떻게든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지난주 아주 파월이 굿맨 역할을 했잖아요. 시장에 희망적인 말을 내놓은 것 자체가. 근데 이 상황에서는 조금 머쓱하게 됐다는 얘기죠. 미국 기대 인플레는 미 연준이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지표 중 하나고, 향후 물가가 다시 들썩일 수 있다는 로데오 경기, 미친 말들의 널뛰기 같은 모습을 시장에서 그대로 물가 지표가 재현할 수 있는 공포를 드리고 있다는 건데, 이런 상황을 그대로 리액션해주고 있는 미국 소비자 심리지수도 67% 정도로 전년 대비 14% 정도 훅 하고 뒤로 밀려버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죠. 결국 미국도 체감되는 물가가 장난이 아니라는 얘기고, 당연히 소비자 심리지수가 얼어붙을 수밖에. 기대 인플레가 이렇게 지표상에서도 치고 나가고 있는데 당연한 결과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S의 공포,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두려움이 위험 요소로서 확실하게 잡혀가고 있어서 금리 인하라는 말은 그냥 희망에 지나지 않는 키워드, 2024년을 아름답게 장식할 그냥 물거품처럼 아스라이 눈앞에서 사라질 이름이 될 것 같습니다. 같은 궤적의 연쇄적인 움직임, 그러니까 미국 경기지표가 악화된 데이터를 일단 내놓으면 똑같이 연동해서 움직이는 블루투스 지표, 바로 미국 국채 보세요. 지난주 그냥 방구석에 처박혀서 꼼짝도 안 하는 것처럼 그냥 바로바로
시장의 기대 심리에 저격을 받아서 주저앉았다가 다시 살아난 거 보세요. 미국채 20년물이 4.7% 수준으로 올라섰고 단기 국채들은 무슨 스프린터들이야? 5%를 훌쩍 뛰어넘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초반에 말씀드린 메비우스의 띠 같은 무한반복, 풍차 돌리기 시작이 또 된 겁니다. 우리가 제일 익숙한 미국 국채 10년물은 다시 4.5% 선을 뛰어넘어가기 시작을 했고요. 금융시장에 가장 민감하게 작용하는 미국 국채 2년물은 4.8% 달리고 있네. 이렇게 미국은 절대 국채 포기하지 못한다니까. 국채 발행액을 줄일 거라는 말들은 다 그냥 깃바퀴 한 바퀴 돌아가는 소리들이고 이렇게 미국 국채가 다시 뛰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달러 인덱스가 요동을 치기 시작을 한 건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도미노처럼 딱딱 맞아 떨어지는 지표들이 무슨 톱니바퀴에 물린 것처럼 작동이 된다는 건데 결국 이렇게 큰 그림 속에 돌아가는 물레방아 수력이 아닌 화폐 가치로 무한대로 압력 수위 높이려는 시도로 그런 시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 최종적으로 방파제가 파도가 와서 부딪히기 시작을 하는 건데 한국은 일단 환율이 제일 초기 서서 자극될 수밖에 없죠. 다시 오르기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다음 주면 다시 1380원대로 원대 복귀하게 될 것 같고 이렇게 잡히지 않는 환율은 국내 물가를 계속적으로 두들겨 팰 겁니다. 결국 미국의 경기지표 도미노식 톱니바퀴 맞물림 현상이 무한반복되면서 재생산, 재확대, 재증폭이 되는 과정이 일어나면서 한국의 경기지표 역시도 그대로 희망을 논할 수 있겠으나 현실은 자산가치 몰락이라는 큰 수순에서 벗어나지 않게 된다는 것. 결국 부동산 시장이 살아난다는 소리는 헛소리라는 얘기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파격적이며 대변곡점을 가져올 집값 추세, 아주 커다란 진폭으로 하향 추세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전체 메인 엔진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명확하기 때문에 결국 달러 이길 수 없는 모든 자산 가치의 하락이라는 이 절대 반지를 손에 끼고 있는 미국으로선 계속해서 이런 추이로 밀고 나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 오늘 서울 물량 확인해보자. 그냥 소학 공식만큼이나마 딱 맞아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오늘 5월 11일자로 8만 5천 건 찍었어. 이거 되게 의미 있는 포인트죠. 그동안 8만 건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결국에는 8만 5천 건까지 오게 됐는데 전체 총 매물 수도 13만 3천 건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젠 무한정 매물은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건데 지금 언론 보도에서는 마치 서울 집값이 다시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자꾸 드러내고 있어요. 절대 근데 이건 신기루 같은 데이터들입니다. 아주 핀셋 지역에서만 거래되고 있는 정고점을 찍은 극소수의 거래만이 데이터로 사용이 되는 거고 지금 이렇게 매물이 쏟아진다는 건 3월 거래량도 4천 건 넘어섰다고 설레발 치더니만 결국 3,800건 선에서 멈춰졌고 아무리 뭔가를 수치면에서 띄워보려 하지만 이게 현실이 너무 만유인력이야. 그냥 계속해서 발목을 무겁게 붙잡고 있는 건데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영역까지 이르는 겁니다. 그렇게 끝까지 호가 세력이 버티고 있고 여유롭게 지금 서울 상승세 기다리고 있다는 설레발들이 얼마나 웃기는 소리인지를 뻔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금 매물이 쏟아지는 거는 다주택자들, 그러니까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부동산 붙들고 있다가는 피골이 상접하게 생겼다는 가뜩이나 붙잡고 있었던 부동산 자산 가치가 워낙에 흔들릴 가능성이 높아서 서둘러 압축해서 정리 수순으로 들어가는 거죠. 아무튼 매물 폭주 사태는 서울에서 터진 것을 시발점으로 폭발적으로 주변 경기권, 수도권 쪽으로 확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서울 집값도 일주일 사이에 몰라보게 많이 야위어 있습니다. 금매 같은 경우는 상당히 하락폭이 확대가 되고 있고요. 성북구는 거의 35% 이상 빠지는 곳도 있고 강동구가 아주 엄청난 약세장으로 진격을 해 들어가고 있는데 고덕, 아르테온, 레미안, 강동 팰리스 4억 이상 일주일 상간에 빠지고 있습니다. 성동구, 서대문구 역시도 4억 가까이 빠지고 있고요. 이렇게 현장 거래는 하락세가 완연한데 지표는 자꾸 고개를 쳐들고 있다는 이상한 뉘앙스. 이제 그리 썩 설득력이 없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아무리 국내에서 펌프질을 해도 대외 변수가 워낙 막강하게 버티고 있고 또 임시 땜빵으로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시스테믹하게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조직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피할 길 없는 거야. 그냥 쌍끌이 어선 그물처럼 밑바닥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긁어 올리는 건데
이런 막강한 영향들을 어떻게 국내 부동산이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그냥 족족 그대로 흡수할 수밖에 없는 처지고 집값 자체가 이제는 커다란 경쟁력이 될 수 없는 시대가 분명해진 건데 그러니 오늘 서울 매물이 역대급으로 쏟아진 겁니다. 이거 앞으로 약간 이랬다 저랬다 갈지자 행보 보이다가 다시 10만 건 정도의 물량으로 막 가는 분위기 연출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역시 자금이라는 돈줄기가 부동산 쪽에서는 수익으로 연결되기 어려우니까 개인에게서는 다주택자들이 부동산 손절이 일어나는 거고 기업에선 10곳 중 6곳이 살생부가 나온다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PF 부실 11개 건설업체 책임준공 형식으로 61조가 몰려있는데 건설업 자체도 자금이 제대로 돌지 않아서 기존 사업장도 손을 떼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지는데 135조 원 PF 대출 잔액 중 14조 원 정도가 구조 조정이 될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고 롯데건설, 현대건설, GS건설 등등이 책임준공에 몰려있는 자금들 리스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이렇게 지금 한국 부동산 시장은 기본적으로 뭐가 없다? 돈이 없다. 집값이 움직일 만한 윤활유가 필요한데 이 자금이라는 줄기가 말라버렸으니까 개인은 시장을 떠나기 위해서 매물을 쏟아내고 기업은 시장에서 버티지 못해서 사업장을 포기하고 이런 샌드위치 구조가 세팅이 딱 돼 있는데 어떻게 집값이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구축 매매 시장은 앞으로 무주택자, 1주택자라면 바짝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시장이라는 얘기죠. 집값 조정이 그대로 쑥 빠질 수 있는 분위기 지대로이기 때문에 주변의 신기루 같은 일시적인 반등, 상승이라는 얘기들은 그냥 다 쓸모없는 모든 지표는 막가파식 반등론으로 나오니까 신경 끄시면 되고요. 대신 틈새는 잘 노리면서 기회를 잡으시라. 분상제 아파트 그리고 무순위로 나오는 곳들 중에 고금리 부담을 피할 수 있는 곳들로 선택지를 정해셔서 한 발 한 발 움직이시면 아주 좋은 기회들이 생기실 겁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죠. 지난밤 미국의 경기 지표는 다시 모든 상황을 리셋하고 있죠. 결국 미국이 포기 못하는 자국 통화의 힘은 여전히 파워풀하고 세계 도처의 모든 자산 시장을 다시 한번 흔들어 버릴 기세입니다. 기준금리 인하 희망사항이죠. 인상이 논의될 정도로 S의 공포,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는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서울 매물량 역대급 찍었죠. 폭탄은 결국 서울에서 터질 게 뻔합니다. 틈새 시장 잘 노리면서 매매 시장의 구축 시세 추이를 살피시면 반드시 골든타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법관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